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피해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태풍이 하나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벌써 호남 지방에는 상륙을 했다는 소식도 아침에 들었던 것 같고요. 많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소폭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했지만 또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새벽 마감한 상황을 보니까요. 경제 지표 호재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을 했군요. 셔틀 외국어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가진 메르켈 독일 총리가 향후 수개월간 유로존 내 공조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유럽 재정 메커니즘을 안정시키는데 은행업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의사를 확인하면서 별다른 호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30일부터 메르켈 총리가 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죠. 이틀간의 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유럽의 어떤 그 재정의 안정,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취하겠다라고 립서비스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뚜렷한 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유럽 재정 안정 기금 어떤 국채라든가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금융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국채 매입 등등 유럽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중국의 실질적인 액션에 대해서 많은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이 혹시라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준다면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투심을 호지하는 그런 호재로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좀 기다려보죠. 좋은 소식들 나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오늘 준비한 주요 코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이드코의 3% 공략주에서는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짜고요. 네, 여의도 리포트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 잭슨홀 연설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고 향후 대기하고 있는 글로벌 이벤트 짚어봅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이드코의 3%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과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관, 그중에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후 들어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외국 연기금의 매수 규모는 최근 1년 내 최대 규모였고요. 코스피가 12포인트 상승한 1928포인트로 장을 마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송 영향으로 크게 밀린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했는데요. 어제는 상승폭이 3%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크게 올랐고 이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장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정책 이슈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방향성 없는 박스권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주식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던 연기금이 출연한 것이 반갑기는 한데요. 연기금이 성격 자체가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좀 파악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7% 급등이 나온 것이 좀 눈에 띄고요. 전기전자와 우수창고가 2%대 상승을,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금융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기관이 사들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드디어 이제 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500선을 넘어섰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전일보다 5.7포인트 상승한 5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라오는데 장중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방향이 엇갈리면서 매수 주체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풍 수혜주로 떠오른 풍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음원 전송 사용료 개정 소식으로 소리바다, 로엔 등 음원 관련주들이 크게 좀 움직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KT, SK 등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인터플렉스, 컴투스, 셀트리온, 다음, 네오이즈 게임즈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는 LG전자,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위아 등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CJ 쇼핑, 게임빌, 덕산하이메탈, ELK 등을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 잭슨홀 연설과 ECB 통화 정책 회의 이후에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주보다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미국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는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미결 주택 매매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에 FED가 베이지북을 발간하면서 지난달과 이달 초에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점진적 확장 추세를 지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긍정적인 표현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보였던 평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회복세는 이어졌지만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FED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음 달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나올 통화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3차 양적 완화에 쏠려 있는데 FED가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서 장 초반 상승폭을 반납한 다우지수는 4포인트 상승한 13,10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3대 주요 지수도 모두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는 좀 많지 않았고요. 투자도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내일 있을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수위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주신 종목 IMBC였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IMBC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학회와 관련 연관성으로 인해서 박근혜 관련주로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어제 매수하고 나서 5%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수직 실현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IMBC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단기적 시세를 즐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정치 테마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IMBC도 같은 이치로 앞으로도 짧게 끊어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 매매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IMBC에 이은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삼성출판사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교육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정책에 굉장히 예민하죠. 정치권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무상 의무교육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꾸준히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정책 공약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사업이 출판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나눔 로또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도 현금 수입이 상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손, 모나미와 같은 문구류를 다루는 아트박스라는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콘텐츠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영유아 복지, 무상보육 관련주로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크게 치고 나갈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시장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상당히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그물을 걷어 올리는 단계에 와 있고 현재는 기술적 흐름에도 상당 부분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이 투자하는 적기의 시점이 아닌가 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흔히들 출판사 하면 이제 종이책만을 떠올리면서 이거 사양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양한 어떤 사업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삼성출판사 목표가, 손절가 등등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정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는 3%로 정해졌고 중기는 5,000원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호평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보유 자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해서 그 미래 성장 가치 등등을 인정받는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이득호 대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는 역시 3%고요. 손절가 4,2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깊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득호 대표와 함께한 3% 공략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가 6.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921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500선 탈환에 이어서 오늘은 507포인트로 그 상승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2.11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507.43입니다. 거래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모습이 괜찮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황규섭, 이명식 두 분의 전문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해봐야죠.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해서 약간의 약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6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연기금의 순매수에 의해서 좀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증시 영향도 있고 드라기 총재 발언이라든지 메르켈 총리의 발언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부분들이 대부분 빠졌으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좀 그동안 낙폭이 가대했던 월요일에 좀 낙폭이 셌던 그런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증시가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1900 이상을 박스권 상단이라고 논했다면 지금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좀 에너지 응축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말부터 정책적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6.52% 내린 0.34% 내린 1922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1920선 지켜주는지 좀 중요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지수대니까 1920선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만 지금 82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지금 외국인 12억 원, 기관은 76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일 텐데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한 2,200~300억 정도, 그리고 선물은 한 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10조 원 넘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탈을 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외국인들도 좀 잭슨홀 연설이라든지 정책적인 걸 좀 앞두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차익 거래가 매수 잔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를 좀 하방으로 이끄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증시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한번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 등락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의료정밀업종입니다. 전일에도 의료정밀업종은 7%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일하게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음식료, 섬유의료, 비광소, 종이 목재 같은 경우 강보합선에서 머물고 있고 나머지 화학, 유통, 운수, 장비,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선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명식 전문가께서 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를 돌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다음 파라다이스 등이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하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 파라다이스의 경우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한 14,75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15,000원대 전후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바이오주의 강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7위까지 오른 젠백스가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한 45,4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젠백스의 경우에도 단기 고점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급등한 종목군들의 경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메드의 경우 현재 1% 상승한 57,6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컴투스가 다시 한번 1.7% 상승한 65,000원대로 게임주의 주가 상승을 리드하고 있는데 컴투스의 주가 월봉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위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군들의 경우 차익 매물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웹젠 또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지분 투자한 YG원이 전일에 이어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1.7% 상승한 14,000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BHI의 경우에도 현재 금일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그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그 일부 그 대선 테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 메커스, 메디톡스 일부 그 종목군들의 경우 상당폭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신고가 종목에 대응하기보다는 순환 상승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군들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무차별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그 수익률에 일단 만전을 기해야 하반기 실적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시장 동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흐름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60전 상승한 1,135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월달에 7월달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경기가 대체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한 이런 모습들은 있었지만 고용이라던가 소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도 속보치보다 소폭 개선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발표가 되었던 FOMC 의사록과 사실 그 경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모습은 둘 다 7월달 거를 보면서 동시에 느꼈겠지만 실제로 의사록과 베이지북에 나타나는 그런 관점들이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잭슨 홀 연설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더 주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기 개선이 결국에는 Q3 기대감이 희석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고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잭슨 연설 앞두고 계속해서 제한적인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월말 맞아서 내일까지 월말인데 내고 물량이 유입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월말에 내고 물량이 유입이 되고 월 초에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되는 이런 공식들이 많이 틀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유입이 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그리고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내고 물량 유입이 실수급에 좌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내내 그랬듯이 1130원대 중반에서의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30원대의 지지력은 여전히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오늘 채권시장 소폭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22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회복 소식이 채권시장의 조정 재료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월말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 그리고 9월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국 국채 금리와 조금 더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채 금리가 높아지거나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재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당분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하지만 국고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 만큼 추가적인 강세룸 역시 크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현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최근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증시, 증권사 의견을 통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 제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입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Q3 전망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요. 동양증권은 추세 형성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긴 터널을 벗어나는 코스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5조 원의 차익장고 청산 시점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에서는 정책 기대감의 확인, 기대감을 낮추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토러스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1일 잭슨 홀 연설을 앞두고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Q3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재정 절벽 문제가 미국 경기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이 가져오는 이자 부담 감소 효과보다는 이자 수입 감소 효과가 커지고 있어서 QE3를 시행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재정 정책 없이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QE3가 MBS 매입으로 가계 및 주택 경기 반등을 도모하는 정책임을 감안했을 때 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 둔화 과정에도 121선이 지지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61선이 상승해 121선을 회복하는 시점까지 본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1900포인트 부근에 위치한 121, 60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19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따라서 1900포인트 이탈 전까지는 단기 반등 또는 횡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되 이 가격대를 이탈할 경우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는 중요한 분기점인 500포인트를 4개월 만에 넘어서며 추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강화 시그널 속에서 코스닥은 545포인트 전후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코스닥 시장의 펀더멘털 모멘텀이 유효한지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의 중장기 실전 모멘텀이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여건의 우호적인 변화가 최근 코스닥과 중소형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이어지는 모습도 추세 전환 및 추가 레벨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 실적, 수급 모멘텀을 두루 갖춘 건설, 자동차, 부품, 운송, 반도체 중소형 업종으로 관심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탄력적으로 유입됐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세 둔화가 확연합니다. 청산 가능한 차익 및 거래 매물이 5조 원에 육박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언급하면 차익 거래는 단기적으로 중립적인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잔고 청산 가능 베이시스는 0포인트 이하로 단기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는데요. 올해 3월 만기와 비교했을 때 9월 만기 또한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지만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최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수급의 공백 속에 연기금이 지수의 하단 지지 요인을 대체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수급 요인으로 볼 때 지수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900에서 2000선의 단기 박스권을 설정하는 기술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 이의현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책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새벽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연설부터 다음 주까지 주요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수급 주체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세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대형주의 강한 상승세를 전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소형주 역시 최근 코스닥의 가파른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우선 정책의 확인까지는 소극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변수가 있다면 금일 새벽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있다면 시장은 1900 후반선 그리고 2000선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주에도 설명드렸듯이 9월은 최근 상승세의 근거를 제시했던 것을 확인하는 한 달이 될 것이므로 정책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선 전일 베이지북에서도 언급했듯이 답보 상태에 있는 고용지표나 제조업 지표를 제외하고 일단 경제지표의 근간이 되는 소비나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므로 9월 양적 완화의 근거는 미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했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 양적 완화 시행에는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그리고
하지만 뭐 2주 정도 남은 기간 지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12월 정책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유럽의 정책 기대감은 큰 편인데요. 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만일 다음 주 미국에 의한 실망 매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한다면 증시 하단을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잭슨홀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는 어저께 기고문에서 유로존의 단일 통화 정책에 때로는 이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 독일 메르켈 총리 또한 유로존에 좀 더 강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미국보다는 유럽의 정책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9월 6일 ECB 통화 정책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한 뭐 유럽만큼이나 뭐 근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미국보다는 유럽 그리고 유럽과 중국 이 두 주체의 정책 시행 시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 수급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수급 관련한 문제인데요. 전일 투신권이 14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고 연기금이 2천억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사상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인데요. 본격적인 증시 자금 집행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들의 증시 기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게 포커스인데요. 이 역시 9월 글로벌 이벤트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경우에는 점진적인 증시 비중 확대 정책에 의해 증시 하단의 지지대 역할은 해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최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에 소강 상태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데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고 베이시스가 악화될 경우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해서 일단 투자 전략은 금주 차주 이제 9월 초는 시장이 관망세로 인한 레벨업된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1900선 전후에서 매수하시고 1950선 전후에서 매도 전략으로 종목 선정은 특정 업종을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순환매 장세를 염두에 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 소형주, 공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박스권 트레이딩,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각 종목의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에서는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대형주 횡보로 코스닥 등 중소형주의 부각이 두드러지는데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급등 단기 반등이 아주 가파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각 종목의 수급을 꼭 확인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세에 대한 진단부터 내려주십시오. 예, 시장이 지금 8월 약 10일경부터 주가가 이제 1950선에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으면서 박스권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돌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씩 주가가 밀리는 형태로 좀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조정 구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폭의 이탈이 나오기보다는 아마 약간씩 살짝 떨어지는 형태로 박스권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고점을 낮춰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은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수급 주체의 공격적인 매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매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의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여타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들어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승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라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단기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가를 갱신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좀 답답한 구간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가 강한 종목들, 특히 이제 특정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온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매수가 강한 종목들이 시장에 밀려서 약간 쉬고 있거나 아니면 좀 쉬는 구간을 가지거나 추가 조정이 나올 때 계속 물량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 테마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정치 테마가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관련주나 아니면 안철수 관련주 쪽으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써니전자가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오르니까 거기에 매수 주체들이 다른 종목군으로 매기를 옮겨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주가가 올랐을 때는 팔고 또 좀 내려왔을 때나 아니면 안 올라갔던 종목들 소량 매수하는 형식으로 단기 대응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 테마는 물려있던 종목이 있으면 매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대기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하는 형태가 정치 테마는 유효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우량주 위주로 저점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요. 정치 테마 쪽의 종목군들은 반등시 매도, 그 다음에 순환매를 예상한 대기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해서는요? 자, 포트폴리오도 이제 어제 그 멜파스의 추가 매수 부분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는 업종들이 있어서 그쪽에 편입을 좀 했습니다. 풍력 관련주인데요. 풍력 관련주들이 어제 바닥을 치고 도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계 풍력 관련 주식들의 상승률이 최근에 꽤 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풍력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추가로 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나오면서 매수가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태웅을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어제 돌파가 좀 나왔던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크루셜텍이라든지 아니면 일진 머터리얼스가 바닥을 탈출할 때의 모습과 유사한 면이 많고 또 장기 하락 종목은 그렇게 보통 탈출을 하기 때문에 어제의 모습은 바닥 탈출을 한번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매수를 22,200원에서 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정도인 23,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자인증이 연속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실시간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황규섭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을 살핍니다. 네, IT 장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개별 이슈 같은 것이야 너무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을 테니까 차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차트가 60일선 깨고 120만원 선이 내려오면은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0만원 선은 깬 게 이게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뭐 외국인의 매도 이런 부분이 시장 상황이 아니라 개별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파락 이후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떨구기 위해서 시장을 좀 조정을 주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떨궈야 하는 시점에 마침 발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130만 원 위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회적으로 길게 보자면야 삼성에서 이제 뭐 혁신이 일어나고 밝은 전망이 나올 것이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이런 소송 자체가 앞으로 뭐 특허권 전쟁이라든지 앞으로 뭐 좀 개발할 때 애플과 좀 상반되는 개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이 실현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짧게 대응하실 때 120만 원 선 이탈하시면 일단 대기하시고 130만 원 선 넘어가시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정도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잠깐 반등 줬다가 계속적인 하락 추세인데 차트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쌍바닥이 안 나왔죠.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2만 원대 간다면 한번 접근해 볼만 하지만 실적 자체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업황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다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C 수요가 나아지지 않는 이상 SK 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근하시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전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에서 강보합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저가였던 55,800원 이후에 지금 한 30% 정도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야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영업이익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2분기였죠. EQ에서도 휴대폰 판매 부분이 좀 적자가 크게 났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느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뭐 손해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이득을 봐야 좀 올라가겠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였죠. LTE 휴대폰 판매 증가로 인해서 좀 오르기도 했지만 옵티머스 L이라는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3개 동시 판매고요. LG 휴대폰이 뭐 삼성 휴대폰과 판매량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LTE 부분에서는 2위를 굳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세 한번 그 LTE 폰에 대한 성장세 한번 지켜보시면 LG전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0.5%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꾸준히 견조한 모습 보이다가 좀 개별 이슈로들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하지만 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죠. 애플의 뭐 신제품 개발과 그리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 LG전자, LG 휴대폰의 판매에 따라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만큼 이거 조정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나 삼성 테크윈 모두 약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시장 조정상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 만큼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지금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0.8% 정도 하락한 244,500원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파업이 좀 빨리 좀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공급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공장이 지금 2교대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3교대로 전환을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3교대로 전환을 하면 생산량이 40만 대 정도 가까이가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현대차의 노조 이슈가 나왔을 때 20만 대에서 30만 대까지는 괜찮다고 나왔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수출에 좀 문제가 없다라고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수치를 넘어서는 40만 대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나 뭐 지금 수급은 좋았지만 그 개별 이슈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좀 빠르게 좀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견조한 흐름이 좀 무너지고 있죠. 75,000원을 지금 깨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5,000원을 깬다면 하방이 지금 7만원대 초반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잘 보고서 60일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로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의 하락 이후 빠르게 갭으로 메꾸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0.5%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가 오늘 좀 강한데요. 1.2% 정도 상승한 16만 3,500원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한라공조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라공조 지금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미 회사 측에서는 인수한다고 결정이 났지만 한라공조 대주주 측에서 이걸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현금도 지금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 한라공조인데요. 오늘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주주가 한라공조의 대주주인 그 회사에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해서 이제 회사를 아예 상장을 폐지시키고 자기네가 이제 배당을 가져가겠다 이런 목적에서 아마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28,500원이었습니다. 전 고점보다 좀 높은 가격이었죠. 이 가격대로 아마 만도가 지분 매각을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선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만 지금 강보합선 0.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자체가 안 좋긴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실적이 가장 잘 받쳐주었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자체도 안 좋고 지금 뭐 회사채 얘기 계속 나왔고, 뭐 현대중공업이 가장 뭐 회사채 신용등급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큰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STX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한 3%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16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세 때문에 지금 장도 꺾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지는, 가장 많이 견조하게 올랐던 정유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뭐 기관 추정 컨센서스가 참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뭐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뭐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G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같은 경우에 음극재 산업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와도 좀 다른 정유주들에 비해서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이 20일선을 얼만큼 통과하느냐, 빠르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대응을 하실 때 64,000원에서 63,000원 선 한번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1.5%,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시초가보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모두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임영식 전문가께서 철강, 기계, 금융건설을 봅니다. 네, 먼저 그 포스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약세 국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포스코 1.6% 하락한 37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주가는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8월 들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현재 그 61선 부근에서 일단 뭐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뚜렷한 강력한 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재 관련주의 흐름이 현재 그 약세 국면이 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갈수록 경기 부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그 선침의 매수 여기에 일단은 뭐 의미를 둬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그 현재 그 신일본 제철과 스미모토가 그 합병함으로 인해서 일본 시장에서 자동차 강판 시장이 마켓 쉐어가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물량이 그 포스코 쪽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250만 톤, 현재는 뭐 100만 톤을 수출하고 있는데 250만 톤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안목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견조했던 그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 45만 원대 정고점을 향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그 중소형주에서 그 휴스트리입니다. 휴스트리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한국과 캐나다 간의 셰일가스 그 개발 협정 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휴스트리 그 나름대로 그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매출 비중이 44%까지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봐야겠고요. 단기적으로 뭐 25,000원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은 것이 그 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캐나다에서 그 탄소광에 대한 그 반덤핑을 약 84% 정도 국내 탄소광 업체들한테 물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반면에 그 동국제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의 그 업황이 썩 안 좋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가까스로 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그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여지는 미지수이고요. 다만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역사적 바닥은 현재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수급도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기계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기계업종의 경우 역시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죠. 대표 종목인 그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200일선 돌파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과 60일 이동 평균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대형 관련주의 경우 꾸준하게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중소형주에서 성진지오텍입니다. 성진지오텍의 경우 최근에 가파른 상승한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그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복합 그 화력 발전소 이쪽 부분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독일 업체와 라인센스 그 제휴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 5년간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주주가 포스코이고요.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진 지오텍의 그러한 그 성장성이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코스닥 업체인 그 BHI와 경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그 BHI인데요. 코스닥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긴 한데 현재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물량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수주 잔고가 풍부하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하게 그 올랐던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뭐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 중소형 건설자인 태형건설의 경우에는 창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그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해서 그 2014년까지 25%, 3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그런 상승 흐름이 장기적 측면에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겠고, 금융 섹터를 보면은 그 은행, 증권 업종의 경우에는 뭐 보합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외국인 매수세가 개선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비차익 쪽으로 뭐 생명, 그 다음에 금융, 화재보험 쪽으로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미 뭐 알다시피 국내 그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러한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선침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뭐 안정적인 그러한 주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황규섭 전문가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주십시오. 일단 유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꾸준히 유통시장 자체가 지금 꾸준히 지금 시장이 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 자체가 뭐 3% 정도 오르는데 유통은 한 1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해서 롯데쇼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텐진에 2호 백화점을 개설을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롯데마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마트보다 지금 현지화를 더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마트보다 더 개수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유통업종은 뭐 다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도 다 마찬가지고 다 지금 중국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모토라고 볼 수 있는 롯데를 한번 따라봐서 지금 뭐 중국이나 그 다른 동남아 업체들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 오늘 1.7% 정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31만 7,500원 그려지고 있고요. 유통업종 전체 가운데서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호텔 신라와 지금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동남아라든지 아시아권 편의점 업체들이 펄을 한 20% 정도 받고 있는데 GS 리테일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펄 20배 받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리포트보다는 지금 차트상으로 대응하실 때는 좀 눌림목 주시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앞으로 뭐 명품 소비가 좀 늘 거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52,000원 선 그려지고 있는데요. 최고가인 57,000원 선까지는 무리겠지만 5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게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이었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리온 같은 경우에 좀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서 아까 뭐 유통 중에서 롯데쇼핑과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에까지 진출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성장세가 많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성장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해외에서 성공을 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지금 3% 정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지금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종 자체가 지금 음식료 업종이나 뭐 통신업종 이런 업종 자체가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변하고 있다고 판도가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 구조 전반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유지되어 왔던 지금 점유율이 SK가 51%, KT가 31% 그리고 LG U+가 18%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LG U+가 어제 발표를 했죠. 드디어 1000만 가입자를 돌파를 했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1000만 가입자라는 숫자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성장세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지금 경쟁사가 마찰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유효 경쟁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 특례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측에서나 지금 뭐 KT에서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통신업체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TE 투자가 지금 마무리되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회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회수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경쟁 정책 같은 걸 좀 없앤다는 건 지금 후발주자에 대한 좀 악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서 LG U+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장세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보자면 뭐 KT 아이폰 5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런 개별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테마주 흐름입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 코스닥 테마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뭐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그 박근혜 관련주 비트컴퓨터를 선두로 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손학규 테마가 현재 뭐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테마라든가 안철수 테마의 경우에는 약세 국면이 형성되고 있고 매커스만이 유일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변수에 일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현재 그 선도주 성격으로 강한 그 반등이 전개되었던 마크로제니의 경우 현재 뭐 고공권에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발주인 차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200일선을 향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의 경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그 진입하시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은 그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의 경우 현재 뭐 웹젠이라든가 일부 그 YD 온라인 이러한 그 게임주들이 역시 그 상승하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게임주로 매기가 이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특징적 요소로서 최근 모바일 관련주의 경우에는 컴투스가 그 8월 한 달 내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른 업종 종목 불문하고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다가 월봉이 이렇게 그 갑자기 커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그 2011년도 월봉 크게 그 전개됐을 때는 눌림목 조정이고 현재의 경우에는 모든 성장성이라든가 그 프리미엄 등이 총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일봉상 어느 가격대에 형성이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 그 고점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월봉이 큰 종목군들의 경우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 또 투자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관심 업종은 화학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화학 업종이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IT와 자동차 섹터의 그런 주도력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화학 섹터가 어느 정도 주가의 지지 역할을 해줘야 종합지수가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중국 상해 증시가 직전 저점을 다소 하회하면서 2분기 경기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이와 같은 점이 화학 섹터의 그런 실적 전망을 다시 낮추면서 화학 섹터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화학 섹터가 충분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조정이 이어졌지만 저점 매수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종목별 글로벌 경쟁력과 3분기 실적 전망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에 있어서는 이번 주 후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다소 감소한 상황인데요. 역시 드라기 총재의 당초 일정이 취소되었고 버냉키 의장의 연설 역시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부양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9월 초에 예정된 고용 지표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9월 중순 FOMC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다소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연장이 되면서 제한적인 등락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역시 9월 초에 예정된 중국 PMI 지표와 미국 ISM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확인 이후에 지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좌우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등락이 다소 반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역시 대형주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 실적 중소형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익률 게임의 그런 양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황규석, 이명식 두 전문가께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또 분석들 많이들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전문가시죠. 9월 1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 샘플러스 양순모 또 나종호 전문위원이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빌딩 2층 강연장에서요.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오늘 상담 또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또는 0231-261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